안녕하세요. 신스나우 채널입니다.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희망하는 것은 스페인에 남아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이었으며 특히 라리가의 팀들 중 아틀레티코의 스쿼드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의중을 알고 있는 EPL의 에스턴 빌라,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간의 협상 과정을 팔로우하는 동시에 당연하게도 다른 좋은 선수들을 구하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협상 당사자 간의 디테일한 사항들은 오피셜이 뜨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자들이 자신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대중들의 호기심을 해결해 줍니다. 공신력 있는 기자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렐레보에서 이강인과 아틀레티코의 계약 내용에 대해 알렸습니다. 마요르카는 상향된 바이아웃을 깎아주는 대신 리켈메의 완전 이적을 원했고 아틀레티코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공신력 있는 기자인 모레토가 쓴 기사 내용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추측할 수 있지만 사실 당사자들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입장에서는 집같이 편안한 라리가에서 자신이 원하는 명문팀에서 뛰겠다는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와 세부적인 계약 조건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더욱 더 유리하게 흘러갈 전망입니다. 이강인과 아틀레티코와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주시해온 EPL의 에스턴 빌라,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과 아틀레티코와의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그를 잡기 위해 서로 좋은 조건들을 제시할 테니까요. 에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익히 알려져 있듯 이강인 선수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두어온 감독입니다. 그는 이강인과 함께 아틀레틱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도 구매 목록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코 윌리엄스는 5천만 유로, 한화 약 687억의 몸값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강인의 바이아웃에 비하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에 대한 마음을 접은 시점에서 에메리 감독은 고액의 니코 윌리엄스보다는 이강인에게 마음이 더 갈 수 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현재 20살로 이강인보다 나이가 2살 어리다는 강점이 있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격렬한 경기 도중에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거나 팀 동료에게 볼을 연결해주는 섬세한 플레이는 부족한 편입니다. 무모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뺏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볼을 지켰어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 템포를 늦추기도 합니다. 온더볼 상황에서 투박하다는 것은 그의 형인 같은 팀의 이냐키 윌리엄스와 비슷한 단점인데 윙어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드리블 돌파는 꼭 필요한 장점이지만 아직 니코 윌리엄스에게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강인의 장점은 니코 윌리엄스의 단점에 정확히 대비됩니다. 이강인은 온더볼 상황에서 상황 판단이 빠르고 동료 선수에게 볼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드리블 능력은 상위권입니다. 니코 윌리엄스보다 나이가 2살이 많고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것 외에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누구라도 예측 가능하지만 결론이 날 때까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을 원하는 구단이 에스턴 빌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렐레보에서 마테오 모라토 기자는 파리 구단 PSG가 몇 달 동안 이강인을 주시해왔고 다른 구단들의 이강인을 뺏기지 않기 위해 거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음바페가 2024년에 계약이 끝날 때 1년의 추가 계약을 발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음바페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떠나보내지 않으려면 이번 여름 이적시장 혹은 겨울 이적시장까지는 무조건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에 따르면 PSG와 마요르카 간의 협상은 매우 진전되었으며 양측은 조만간 거래를 성사시킬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PSG와 선수 간의 계약이 이미 존재하며 두 클럽은 보너스에 대해 논의하여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머니게임으로 따지자면 PSG를 따라올 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시도 떠나고 라모스도 떠나고 이적설이 있는 네이마르까지 팀을 떠나게 되면 PSG는 거의 판을 새로 짜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팀을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해서 라리가에서 9위라는 순위를 만들어낸 것인데 PSG 가서도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물론 현재 이적설이 유망한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드 실바가 PSG로 넘어온다면 이강인과 함께 최강 미드필드진을 구성하게 되므로 PSG가 나락으로 빠지진 않겠지만 이 또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마테오 모라토는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다른 팀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벌리와 울버햄튼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아스의 국제축구 편집장인 아리츠 가발린도는 아스닷컴에서 카타르 신문 알 와탄을 인용하면서 카타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 구단의 현재 소유주인 글레이저가 셰이크 자신 빈 하마드 알 타니에게 회사를 양도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또한 앞으로 며칠 안에 오피셜이 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 와타는 카타르 클럽을 인수할 셰이크의 가족 소유인 카타르 신문입니다.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카타르의 오일 머니를 장착하면 머니게임에서 PSG에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안을 이강인이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모라토 기자는 기사에 썼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적 시장은 오피셜이 떠야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모라토의 말대로 PSG와 이강인이 보너스 조율만을 남겨두었는지 아니면 에스턴 빌라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더 좋은 제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을 엎을 것인지는 모라토 기자의 말대로라면 며칠 안에 결정이 날 듯합니다. 어쨌든 어떤 팀을 가든 우리 이강인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수월하게 차출되는 조항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